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나스닥 드라마보다 재밌었습니다. 예,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그 CPI 발표 직전에 예, 그 TQ는 요거거든요. 예, S밴드 시스템에서 보면 90분 봉에서 이렇게 진짜 1시간 반을 쭉 밀었죠. 밀다가 예, 거의 12시쯤부터 다시 이렇게 밀어 올려서 양전환해서 끝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전에 12일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지금 M밴드 하단까지 내려왔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색 요 S밴드 그 다음에 요 파란색 S밴드 하단 요 선인데 기본적으로 M밴드를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다가 제가 이제 그 멤버십 분들한테 한 $15 얘기했습니다. $15 근방에서 반등을 할 것 같다. 물론 쭉 올라가면 좋은데 안 된 거죠? 예,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락했을 때. 그런데 12일 방송 보시면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보다는 왜 여기 봉 3개에서 아래 꼬리도 달고 예,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 밀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확 쏟아진 게 아니라 여기처럼 예, 개파락해서 쏟아진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밀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위기는 괜찮은데 CPI 발표 직후에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제 저도 간만에 지켜보고 있다가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떨어지길래 순간 고민하죠. 예. 뭐 오래 한 사람이라고 고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장기 이벤트는 아니다. 단발성으로 분명히 올라가겠다 싶어서 저는 어제 그냥 SQQQ 여기 보시면 S밴드 상단 라인을 닿았죠. 네. 딱 69.5 라인 근처까지 가서 68.71 여기서 닿더라고요. 그리고 뚫고 올라갔죠. 실제로 69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P밴드에서도 상단을 뚫어버려서 이건 매도해야겠다 그래서 대부분 매도했습니다. 절반 이상 매도해서 수익 익절하고 그리고 나서 TQ를 샀어요. 여기서 TQ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떨어졌을 때 TQ 사신 분들 어제 계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고스톱 이런 걸 잘 못 치지만 저는 그냥 그거는 1P 획득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1타 1P를 획득하신 겁니다. 딱 던졌는데 하나를 딱 얻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윙하는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익을 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샀죠. 그러면 1타 2P 되겠죠.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걸 뭐 그냥 무턱대고 팔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위쪽 지지선들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통과했고 여기서도 보면 TQ 어때요? M밴드 하단에 지지선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여긴 매수 샀죠. 여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는 1타 2P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하시면 그냥 사시는 것보단 낫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반등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등할 때 됐으니까 반등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M밴드 하단 15 딱 여기 가 있죠? 네, 일봉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으로 이제 이렇게 이 주황색 보이시죠? 반등 시그널이 떴어요. 이 반등 시그널의 의미가 뭐냐? 근데 얘랑 좀 다릅니다. 여기서 반등은 10월 초에 반등 한번 했었거든요. 이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나스닥백 지지선을 건드린 거죠. 그래 놓고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거 추세적 지지가 아니네 그러고 또 밀렸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추세 전환 그 시그널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처럼 여기 이게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는 못 올라가도 제가 볼 때는 최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돼요. 예, 여기를 뚫느냐, 이 검노선을 뚫느냐의 문제인데 24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우리가 수익을 못 내면 이게 지금 손실이 다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뭡니까? 예, 일부 수익화는 가능하다. 그래서 스윙 계좌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승하면 그냥 한 계좌에 계속 담아야죠. 뭐하러 귀찮게 여러 개 나눠 담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자산들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이 반등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싸게 사도 계속 내리면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러다 가끔 이렇게 한번 빡 반등해주면 아 이래서 내가 TQ 투자를 하지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간만에 이렇게 반등해주니까. 자, 지지를 하면서 어제 반등이 세게 나온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상에 나와 있어요. 10월 초 10월 3일이 뭐였냐면 여기에요. 요 깜장색 동그라미. 과거 이전 저점 앞부분에 2020년 10월 저점을 터치하는 순간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 분위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그대로 또 흘러내렸죠. 근데 어제는 뭡니까? 어제는 그 이전 저점까지 또 건든 거예요. 여기 1540 정도? 1700 정도 되는 거네요. 여기를 깨고 내려왔죠. 네, 여기를 깨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스닥 100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로 프로그램 매매가 돌아갔을 겁니다. 야, 이거 싼데? 매수해! 하면서 자동으로 돌아갔을 거고, 여기서 이제 쇼 커버링이 나왔을 거예요.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정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기관들도 야, 공매도 이제 잠깐 접고 다시 사자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말아 올렸을 거라 이래서 쭉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 우린 이걸 활용을 해야죠. 예. 그래서 TQ 일봉에서 보면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수 시그널 잡히면서 어쨌든 지금 말아 올렸고요. 오늘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오늘 살짝 뭐 요렇게 걸치면 안 돼요. 오늘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24까지는 우선 열려 있고 그리고 이게 뚫으면 지난번에도 요 주황색 시그널 나온 다음에 어땠습니까? 검노선 뚫고 상단까지 갔죠. 상단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검노선을 뚫고 상단까지 간다. 그러면 얘 32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회가 또 한번 왔으면 좋겠고 물론 이걸 더 위로 뚫고 가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지라 그리고 여기 뚫을 때도 보면 강한 장대 양보 하나 딱 그날 뜬 게 아니라 신호 뜬 다음 날 쫙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어제가 워낙 세게 올라가서 그런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라줘야 되고요. SQ 같은 경우도 이 HTS 버전으로 보면 딱 여기 걸리잖아요. 여기 M밴드에 딱 걸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표를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여기 갔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 80% 돼요.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거래를 이제 하셔야 돼요. 뭐 장기 투자자 좋습니다. 이거 오래 하시면 돼요. 9년 10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1타 2피가 좋잖아요. 고스톱을 칠 때도 한 번 쳤는데 하나 오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수 많이 못 내요. 1타 2피 돼야 되고 제일 좋은 거 1타 3피 돼야죠. 그것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좌상으로는 뭐 크게 변동 없이 사실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1억 6,700? 떨어졌던 거 어제 그냥 쭉 다시 다 감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내장도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손절을 좀 많이 했어요. 기존 있는 종목들 한 500만 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다시 리밸런싱 했습니다. 리밸런싱이란 건 마이너스 난 종목 다시 집중할 종목으로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카카오페이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제일 심해요. 지금 마이너스 75%예요. 그래서 그거 절반 손절하고 다른 거 살려다가 그래 한 번 더 투자해보자 해서 카카오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걸 삽니까? 다른 것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중에서는 차트 흐름이 카카오가 제일 좋아서 그래 한번 할 거 뭐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카카오라는 그 종목이 전 투자 값어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충분히 싸고 네이버도 샀네요. 네이버 카카오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 3년 보고 가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손절 나는 거 현금 갖고 계셔도 되고요. 저는 현금이 좀 있으니까요. 여기 5,400 RP 그대로 갖고 있고 어제 예수금이 좀 늘었습니다. 오늘 새로 사서 그래요.
팔아서 400 정도, 450 정도를 새로 샀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 있는 거죠. 마이너스는 확정을 지었지만 저는 주식이 늘었죠. 예, 주수가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SQ가 플러스였다가 여기 쭉 올라가더라고요. 9%, 10%대까지 올라가서 정리를 했죠. 그래서 SQ를 좀 줄였습니다. 예, 이렇게 좀 줄이고, 물론 여기서 요만큼 4개 판 거 아니에요. 예, 자동 매수 통해서 쭈루루룩 사져갖고 어제 한 25개? 예, 장기 보유 계좌에서는 25개까지 사진 걸 15개를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익이 나는 거죠. 예, 어제 장기 계좌에서는 73,000원 벌었네요. 그리고 325개 정도 있던 장기 TQ에 예, 335로 10개 정도를 더 담은 거죠. 아, 왜 10개만 담았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살 생각은 현재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락 기간이라 천천히 분할 매수할 거고요. 자, 스윙 계좌에선 11개 있던 SQ를 예, 8개로 줄였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거 4개 판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누르륵 사진 걸 예, 이쪽에서 또 매도를 했죠. 그래서 계속 지금 SQ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번 주에는 거의 어제만 10만 5천원 원화 기준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 한 18만원 벌었으니까 예, 이거 갖고 티크 사면 공짜로 번 거 맞죠? 그래서 1타 2피. 그래서 주식은 쉽게 하려고 하시면 저는 찬성입니다. 진짜 쉽게 하셔서 장기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배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00개였던 걸 어제 그 싼 가격에 30개를 더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타 2피죠. 네. 그러면서 손실률은 확 줄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려운 건 이거예요. 어제 그렇게 지지선을 깨고 올라오면서 수익이 났는데 과연 앞으로도 좋냐? 사실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환경이. 예, 월가왕제 다이먼, 예, 이분이 말하는 게 옳다 이런 거보다 S&P 20%더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공포감을 그만큼 조장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좀 지금은 주의하셔야 돼요. 반등 구간이니까 반등하더라도 떨어질 때 아까 32 말씀드렸죠. 예, 그때 전에는 조금 더 현금화 해 놓으셔라. 그 뒤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부동산 지금 예, 연끌 대출 쓰신 분들 힘듭니다. 진짜로. 금리가 요번에 한국 저기죠. 우리 한국도 금리를 또 올렸죠. 빅스텝 0.5% 정도 올린 것 같은데 그럼 3개월 이후에 적용이 그 대출 금리에 다 반영됩니다. 그럼 진짜 7, 8% 금리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1억만 빌렸어도 한 20만 원 내던 이자가 지금 몇 프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 넘게 되는 겁니다. 50만 원까지는 안 되겠네요. 1억이니까 되죠. 예. 나누기 12 하니까 7%만 계산해도 70 나누기 12 하시면 대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밥 먹는 것도 손이 떨리고 돈부터 생각이 난다. 주식은 진짜 애매하면 손실이라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 중에 손실이 44라도 1000만 원 중에 포기하고 590이라도 건지겠다가 되잖아요. 예, 아니면 그냥 조금 더 갖고 가거나 부분만 팔 수 있죠. 내가 정말 200만 원이 필요하면 여기 1억 7천 중에 정말 제가 2천만 원이 필요하면 예, 매도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자산이라 부동산이 좋다, 주식이 좋다 이런 게 아니죠. 예,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도 갖고 계셔야 되고 대신 집은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주식까지 부채를 쓴다? 이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주식 투자자의 마음은 좀 평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락이 되든, 그죠? 올라가든, 폭락이 오든, 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 주식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
요거를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어제 거는 제가 캡처를 못 떠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건 SQ를 주로 요새는 위로 걸어서 자동 매수하거든요. 61, 62, 62 또 걸어 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올라가면서 드드드드득 사지게끔, 그리고 매도 62에 체결되게끔, 그러면 이제 사졌던 게 여기 매도되면서 입절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SQ 스윙의 기본이니까, SQ는 아래에서 사시는 거 아닙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자동 매수로 사갖고 가서 자동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밴드에 올려드렸던 공지인데, 자, 어떠한 수치가 나오더라도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이거는 잠깐에 끝나는 문제다. CPI 아무리 발표돼도요, 더 큰 악재가 영국 문제 있죠. 중국 시진핑 3연임 문제 결론이 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뭐 더 센 놈들이 잔뜩 있으니까 요거 해봐야 잠깐일 거다. 그랬더니 진짜 잠깐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를 갖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오면 공포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지리한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하락 이후 나타날 반등은 어제 진짜 세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강하게 올라가죠? 주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 시트 통해서 TQ, SQ 스윙 계속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국내장에서도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셔라. 그래서 1타 3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장도 강하게 반등했죠. 코스닥 4%대 반등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던 종목 중에도 휴마시스 상한가 갔습니다. 29.64 이 정도 갔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원화를 버는 거잖아요. 이 돈 갖고 뭐 오늘 이 종목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좀 물려있던 종목 한 5개가 저도 오늘 많이 올라가면서 수익 난 녀석 있고 본전치기 한 녀석 있고, 그래도 거의 다 복구를 5개는 해서 좀 빠져나왔습니다. 예수금 확보를 한 상태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 계좌를 지켜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 진짜 중요합니다. TQ는 오늘이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승을 좀 기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래도 아주 큰 리스크는 좀 피해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 반등 시그널이 뜨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추세적 상승은 아니더라도 뭐 이런 말씀 드리죠. 반등이다, 이건 상승이 아니다. 반등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동안 수익 내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스윙 계좌 한 거 이제 4%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뛰어 올라가면 수익화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3, 4일만 올라가 줘라. 그래서 5에서 7% 되면 또 이거 매도해서 수익 내서 또 떨어질 때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저녁 때 기를 좀 모아 보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